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목요일이죠. 9월 12일 목요 온라인 공부인데 오늘도 우리 도바님 한 분 모시고 대화를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예. 저희 모임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18년도 10월 달부터 18년도 10월이면 거의 이제 한 달 한 달이 아니고 한 달 더 가면 2년이 한 되는 달 더 거죠. 가면 2년. 2년이 다 벌써 그렇게 되네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그때 오시게 되셨죠? 저는 이 공부를 우연찮게 다른 공부하는 데서 예. 소개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이. 예. 그래서 한번 들어보는데 이거다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공부를 하셨나요? 그 선생님은 대학에서 오래 계셨고 예. 동서양 철학과 유불선 모든 유불선. 종교 예. 공부를 예. 오래 전부터 하셔가지고 예. 김태환 원장님께도 뭐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옛날에. 하셨나요? 예. 그랬는데 우연찮게 이제 저기 꽃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 몇십 년을 하신 공부를 작은 책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예. 다 압축해가지고 예. 그걸 교재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 한 달에 격주로 예. 2번씩 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었죠. 한 6년 전부터 예. 그랬는데 6년이나 예. 됐어요. 예. 아.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제가 예. 그 선생님 시인이에요. 예. 그래 시집을 보다가 레어 에반다라라는 6번째 시집인데 예. 그 시를 보는데 이분은 제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알고 싶었는데 그간에 뭐 어떤 책을 보기도 하고 번역한 오쇼에 뭐 책을 번역한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스승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공부를 접었었어요. 그래요? 오랫동안.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았는데 예. 시집을 우연히 봤는데 이분은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찾아갔어요. 예. 떨린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혜로워지고 싶다. 예. 이때껏 봤는데 그런 거 없더라 하시는 거예요. 지혜 이런 거 없더라? 예. 지혜로워지고 예.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예. 뭐 동서양 예. 철학이랑 모든 공부를 다 하셨지만 예. 그런 거 없더라 예.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분명히 있다고 예. 무조건 스님이 시집을 통해서 그걸 봤다고 확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매달렸죠. 예. 그래가지고 공부를 6년 정도 했는데 한 5년 하니까 이분은 진짜 그거를 모르시는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예. 같이 그래서 한 5년 하고 나서 그 같이 공부하는 팀이 이제 본유, 지유 이렇게 예. 세 팀이 있었어요. 대학원생 팀 있고 예. 저희처럼 이렇게 직종에 클래스가. 예. 그렇게 있었고 이랬는데 제가 그 언니들한테 저는 다른 데 가봐야 될 것 같아. 그 시집을 볼 때는 확신이 있었는데 매번 들어도 뭔가 하나가 너무 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만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쯤에 이제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시고 서울로 이사를 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모임을 한 달에 자연스럽게 이제 안 하게 된 건가요? 그러면? 예,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한 하다가 번씩? 여기 오기 직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그 이후에 예. 오고 나서 이제 예. 해체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여기
몰입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분하고 한 5년 정도 같이 이제 공부하셨다고 그 이전에도 관심이 있었네요. 네네. 언제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선생님과 약속을 하고 나서 조금씩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예. 좀 이상한 아이였던 거예요. 이상한 아이? 예, 예. 어떻게 이상한 아이였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저기 낙동강 쪽으로 예. 두 분이 일을 하러 가셨는데 예. 저는 그때가 많이 됐으면 4-5살쯤 예. 됐는데 부산? 어디 대구요? 아니 선산. 선산. 예, 선산에 경북 살았는데 선산. 그때는 예, 고향이 그쪽이시네요. 예. 예. 저는 정반대 예. 다른 쪽으로 가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낙동강으로 갔는데 예. 엄마는 낙동강으로 예. 갔는데 그럼 어디 정반대. 산으로 갔어요? 시내 정류장이 있는 쪽. 아, 예. 정류장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 그래서 아니 아니고요? 정반대예요. 아, 위치가? 예, 예. 아. 강 쪽은 뭐 서쪽이라 하면은 예. 제가 나간 데는 동쪽으로 아, 나가가지고 왜 그렇게? 뭔가가 예.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가지고- 그럼 부모님을 기다린 건 아니네요, 그러면. 전혀 아, 뭔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혼자 뭔가 표현할 계속- 수 없는 거? 예, 예. 예. 뭔가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예. 항상 좀 특이한 예. 그 유년기를 보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거기서 부산- 뭘 만났나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를? 그렇지는 않았고 17살 때쯤 좀 특이한 그런 굉장히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항상 저기 무상하다는 생각 아, 삶이 어린데도 우리의 삶이 무상하다는 예.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항상 허전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녁만 되면 내 울고 예. 저기 대천공원까지 그때는 이제 6살 때쯤 이사를 왔거든요. 부산으로. 예, 예. 아, 대천공원 근데, 여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수정동에서 예. 대천공원까지 예, 예. 자전거를 막 숨차게 그 가가지고 엄청나게 그 예. 산비탈인데 거기 혼자 앉아가지고 예.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상하고 그래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살았다면 그 새벽마다 이렇게 수정동에서 이렇게 창가로 부두 쪽으로 창이 있었는데 예. 뭔가 소리가 들려요. 예. 그랬는데 동생들이나 언니는 못 듣는다 하는데 저한테만 뭐 들리는데 예. 이게 우주의 소리다 예. 뭐 이렇게 저 혼자 이름 붙인 거예요. 거의 뭐 4차원의 삶을 예, 사신 예. 거네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네. 항상 노는 거 보면은 네. 유치하고 네. 전혀 관심 없고요. 네. 혼자서 이렇게 그 들리는가요? 조용한데. 우주의 소리가? 뭐 아주 특이한 소리가 들렸어요.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한 자기만 듣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예, 다른 saram들은 뭐 부두에서 배가 그때 있었으니까 큰 배들이서 나는 소리라 했는데 저는 그럴 수도 그게 있겠네요. 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도 꼬박 새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소리 때문에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뭐 해소되거나 그런 건 없었겠네요. 유년기를 그렇게 보내면서. 예, 그런 게 그거 했고 항상 무상해서 예. 참 할머니랑 같이 어릴 때 잠을 자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은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돌아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돌아가시는 그것 때문에 저런 소리를 내시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잠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뭐 어떤 죽음을 앞둔 분의 어떤 신호 같은 그런 소리가 저는 그냥 뭔가 아주 어떤 비극적인 신호? 뭐라 그러지? 낮에는 억수로 여장부였는데 밤에 이제 주무실 때는 항상 할머님이 예. 앓는 소리 예. 그런 앓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그런 소리를 듣는데 굉장히 슬프면서도 나는 저런 이렇게 노년 안 해야 되겠다. 전 뭐, 맞이하 뭐 그런 맞이하지 생각. 말아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이쪽 관련해가지고 찾기 시작한 건 언제? 저기 17, 18? 고등학교 시절부터요? 예. 어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때 탐구를 뭐 하셨나요? 아니 그냥 책을 통해서 책을 영성서적이나 이런 예, 거요? 뭐 종교 관련한 거? 크리슈나무르티, 크리슈나무르티. 자기로부터의 혁명 뭐 예. 이런 것들 너무 좋아가지고 1, 2, 3권 시리즈로 나온 예, 거예요? 예. 그 그런 까만 거. 표지에. 그 전에 전혜린 책 뭐 전혜린. 이래가지고 저는 일찍 전혜린 죽을 거라고. 지금 그 책 제목이 그 뭐였죠? 전혜린. 그 까만데 하고 싶었던 순간들. 아니 그것도 있고 그 까만데 아마도 뭐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예, 식의 예, 예. 문장형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루이제 린저 생애 한가운데 막 이런 그런 것들 예. 그런 책들 읽다가 예. 이제 제목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자기로부터의 혁명 예. 뭐 이런 거 보고 이랬는데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뭔가 어느 날 끌림이 있었네요. 예. 그런 데서. 예. 그래가지고 그냥 읽어치운 그 거예요. 비슷하네요. 그 어떤 저도 그때 뭐 데미안 엄청 데미안 헤르만 헤세 책 그다음에 그 루이제 린저나 아니면은 전혜린 책 참 좋아했고 끼고 살았는데 크리슈나무르티 그런 무슨 뜻인지는 명확하게 예. 근데 너무너무 뭔가 울림이 있었던 것 같고 대학 들어갔을 때 자기로부터의 혁명 예. 그리고 말은 어려웠는데 맞아요.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그 울림을 준 책을 만나보긴 어려웠는데 근데 그 이후로 뭐 사는데 이렇게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저도 그냥 잠시 잊고 살았죠 그때.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서 뭔가 뭐 내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엿보였나 봐요.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 뭐 예. 라지니시마 이런 것들 많이 예, 읽었겠네요. 예. 그랬는데 뭔가 좀 색다른 체험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한번 개인적인. 굉장히 뭐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 말씀은 항상 헛생각을 많이 해서 살이 안 찐다고 했어요. 저보고 오랫동안. 그랬고 네. 그래 이제 그러다가 뭐 이렇게 그때도 뭐 이런 거는 생각 못 했는데 네. 뭔가 네. 항상 공중에 떠 있는 느낌 그런 느낌들을 여기 뭔가 와는 삶에 딱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예, 떠 여기 있는, 와는 제가 안 어울리는 사람 같은 예,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자기가 살고 살았어요. 있는 그 예, 환경하고 네. 그 삶하고 네. 뭔가 괴리돼 있는 듯한 네. 느낌이 있었네요. 예. 다른 가족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웃는데 저는 슬퍼요. 그래서 2층 올라가는 다락 같은 데서 네. 숨어서 네. 그냥 낙서하면서 훌쩍거리고 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어린 시절부터 뭔가 네. 그 삶에 대한 무상함, 허전함 그런 것들을 일찌감치 예민하게 느끼셨네요. 그렇죠? 모든 게 모든 게. 예, 무상한 것 같았어요. 근데 뭐 그러면 뭐 어떤 종교적으로 크게 이렇게 찾아간다거나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네, 왜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네. 그거랑 내가 추구하는 그 가르침을 종교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겠네요. 예, 전혀 어떤 예,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이 이런 본질에 대한 어떤 일깨움을 주는 가르침을 준 사람이라기보다는 복을 주는 사람, 기복의 대상으로 종교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문제나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어디 불교건 다른 종교에서건 이렇게 그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종교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있잖아요. 종교에 네.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혼자 끙끙 안 타거나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내가 원하는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추구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뭐가 궁금하고 예.
뭘 찾고 있는지도 사실 명확하게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었던 뭔가 거죠. 예. 다른 거, 예. 이게 아닌 뭔가 예, 예. 뭔가 다른 허무하지 삶이 않은 있을 거, 다른 삶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다가 이제 찾다가 뭐가 명확하게 아는 게 없으니까 예. 명확하게 항상 뭔가를 기다리기는 하는데 그때 뭐 큰바의 얼굴처럼 예. 내 스스로가 예. 이렇게 저런 예. 얼굴처럼 돼야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 살짝 했었던 것 같고 엄마 따라 저기 절에 갔는데 그냥 그날 초파일이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네.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을 한지는 전혀 모르는데 네. 건강원 보모사 근처예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부끄럽기도 했는데 엄마가 뭐 그거 해서 장비에서 먼저 나왔던가 이랬는데 좀 후련한 거 그런 거는 조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일이 제 생각대로 제가 대학을 서울로 가고 싶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오빠도 안 간 서울을 네. 보낼 수 여자아이라고 없다. 못 보낸다고 이러는데 그때 시위로 예. 저기 성남사 예. 그게 암사였던 것 같아요. 성남사요? 예. 절요? 예. 비구니 사찰 예. 말씀하시죠? 예. 예. 혼자 이제 엄마가 들어갔어요. 안 보내준다니까 네. 예, 보따리 싸가지고 갔거든요. 예. 4일 만인가 쫓겨났어요. 거기서요? 예. 왜요? 엄마한테 허락 허락 안 받고 왔다고? 오라고. 그랬고 뭔가 좌절될 때마다 머리 깎고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시집을 통해서 뭔가 이분이 뭔가를 알고 계시다 해서 거기 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한 5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거는 아직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할 때쯤 동영상을 받아보셨다 했잖아요. 예. 들어보고 뭔가 탁 와닿던가요? 이 예. 법문을 들어보시고? 이래서 선생님을 찾아갔구나. 제가 그 시인 예. 선생님을 찾아갔구나. 이 안내를 받으려고? 예. 그 5년이나 기다렸어야 했네요. 어쨌든 그렇게 됐죠. 예. 제가 동영상을 처음 딱 예. 보고 예. 제가 완전히 포기했던 예. 이거를 예. 선생님이 포기할 보내주셨잖아. 때쯤 이렇게 예. 길 안내를 받으신 예. 거네요. 또 뭐 들어보고 어떻던가요? 이거다 싶었는데. 이거다 싶었어요? 예. 진짜 내가 원하던 예. 거를 안내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직진 드셨어요? 수행 뭐 예.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그 바로 길을 알려주신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게 예. 번개 맞은 느낌이었죠.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2018년 10월부터 네. 그래, 공부를, 이렇게 법문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어떤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죠? 그 과정 중에? 처음에 법문 와서 예, 들을 수 있었어요? 어느 부분은 들리고 뭐 예. 이러는데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예. 올 때마다 예. 그렇게 많이 울고 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뭐 시원하기도 하고 예.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어떤 때는 너무 선명하게 잘 들렸어요. 예. 이제 19년도 2월 25일 날 예. 둘째 아이는 공부 때문에 예. 일본에 가고 예. 셋째 아들은 또 군대 입대를 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날 공부하라고 도와주는구나. 그때는 눈치 보이고 제가 저기 남편한테 예. 그렇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이들 일주일에 한 때문에? 번밖에 예. 못 왔거든요. 예. 그랬는데 항상 목말라 했어요. 예. 여기 좀 살고 싶다 부산에서 예. 이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싶은 게 막 이랬는데 그때 2월 이후로 예. 이렇게 좀 하면서 한 4월 달인가 예. 2019년 4월. 친정 부모님을 뵈면은 예. 그때 어릴 적에 할머니처럼은 아닌데 나는 노년이 되면 예. 내가 나이 들면 저렇게 늙진 않으리라. 예.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 예.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예. 갔다 오면 한 3일 정도를 예.
아파해요.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고 나서. 예, 예. 두 분 뵙고 그러니까 나면. 되게 안타깝고 좀 안쓰럽고 그러셨나 봐요. 예. 그, 어떤 이유로 예. 아버지가 정말 한 생각을 이렇게 탁 돌이키면 되는데 예. 너무 엄마도 두 분이 사시는데 괴롭게 하고 저가 한번 뵈러 가도 다시는 안 와야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안 가리라 뭐 이러면서 오고 이랬는데 그게 4월 달부터 예. 아니 탁 놓여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보러 가야지 예. 이래가지고 예. 얼마 동안 안 가다가 예. 제가 씩씩하게 갔어요. 자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계속 갈 때마다 이렇게 예. 번뇌가 됐는데 예. 그 4월부터는 그런 예. 게 이렇게 좀 괴로움을 안 느끼게 네. 됐네요.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 시간 느꼈던 그렇죠. 그런 감정이 다 사라진 걸 스스로 보셨네요. 네. 그리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기억도 나요. 전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 시골에 갔다 오는데 그런 예. 변화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아서 예. 막 춤추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네, 근데 뭐 공부 이겁니다 할 때 이걸 탁 알아들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분명하게 이게 와닿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어떤 그런 괴로움이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걸 뭐 몇 프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예. 어떤 때는 본문을 들으면 예. 한 90%뭐 예. 이런 게 다 와닿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울고 가고 뭐 이랬던 예. 게 어느 날 갑자기 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딜 가도 되겠다. 친정에. 친정에. 예. 편하게 갔다 올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랬고 네. 그것도 참 신기했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뭐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동생한테 언니는 직무유기야. 애들 너무 풀어놓고 키운다고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뭐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힘들어해도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참 그 중요한 얘기 2007년도 예. 그때 히말라야 등반을 갔어요. 예. 왜 갔냐면은 오래전에 이제 초인생활 같은 거 뭐 예. 이런 책을 읽었는데 에베레스트 뭐 어디 동굴에 가면 예. 들어서기만 해도 예. 깨달은 자가 된다는 그런 걸 와. 옛날에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레스트까지. 이제 어느 날 뭐 그거 시집과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 뭐야 시큰했는데 이런 소리밖에 못 들어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제가 나를 찾자 이래가지고 이제 예. 그 길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그 고소 적응 때문에 에베레스트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예. 갔다가 내려와서 칼라파트라는 6,000 메꼬지를 가야 되는데 갔는데 우리 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부상자가 생겨가지고 10몇 살짜리 포트만 하고 네. 말도 안 통하는 네. 포트 한 사람이랑 저랑만 숙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빙하 계곡이라 가지고 뭐 크레파스도 있고 뭐 이렇대요. 굉장히 두렵고 저녁이 되고 이러니까 길도 안 보이고 따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대장님하고는 떨어지고 그 포터와 둘이 오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네. 뭔가 여기가 끝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얼마간인지 모르겠는데 그 거리가 숙소까지가 한 3시간 정도 빠른 걸음으로 3시간 정도 컴컴해지니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어느새 와 있는 거예요. 네. 너무 평온하게. 네. 그래가지고 그 등반을 두 사람, 남자 대원, 두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부상 같은 것 때문에 등반을 포기했는데 저는 너무 잘하고, 너무 컨디션이 좋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1월 초에 들어와가지고 꼼짝을 뭐 못 하겠더라고요. 네.
뭐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이랬는데 뭔가 꼼짝 못 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4, 5개월을 꼼짝 못 하고 집에 있었는데 이제 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통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많이 타면서 독서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문양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 보면 책이 그렇게 잘 보이는데 책을 읽다가 고개를 톡 들면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생각을 못해서 다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그 잘못된 한 생각 때문에 저런 얼굴로 사신다 뭐 이런 것 그런 때문에 뭐 저절로 듯이? 눈물이 네. 예, 줄줄 흘러가지고 울면서 다녔어요. 책을 읽으러 간 게 아니고 예. 막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예. 희한한 좀 상태에서 모든 게 생각하는 대로 다 돼요. 그때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 히말라야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달라졌나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그게 삶이 한 달라진 건가요? 1년 이상 같은 거예요. 1년 그 지나고 나서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또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어느새 어떤 날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거 했는데 또 원래 상태로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돌아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걸 2018년도 10월부터 이렇게 다른데 마음을 둬서 네. 이걸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숱하게. 네. 근데 제가 3월 달에 올 3월에 네. 딱 보니까 내가 이런 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때처럼 2007년도처럼 그런 식의 어떤 경계를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 식의 체험. 그런 생각이. 그러면은 알게 됐어요. 2019년, 네. 2019년 뭐 2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으셨고 4월에 친정에 가는데 그 모든 부담이 딱 사라져 있다는 걸 경험하셨고. 예. 근데 그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020년 그때 3월에 어떤 소식이 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그 변화가 있었죠? 그때 어떤 체험을 하셨죠 그때? 그때 이거 코로나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담을 좀 느낀 게 2월 25일이면은 이제 둘째도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만의 시간 같은 게 없으니까 요 1년을 열심히 공부하리라, 뭐 효과를, 성과를 딱 내리라, 뭐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새로운 어떤 각오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2020년 2월에? 2019년 2월 25일 이 공부를 정말 그때 집중적으로 하겠다. 없을 때. 그랬는데 그건 안 되고 항상 얇은 막처럼 밖에 있다고 밖에 생각이 있는 느낌? 스스로가 눈앞에 있는 느낌. 눈앞에 있긴 있는데 뭔가 막이 이렇게 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얇은 막이 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왔다 갈 때마다 갈망갈망 너무 화나고 어떤 때는 막 답답해 90% 죽겠고 법문이 알아들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전혀 모를 때도 있고 전혀 모를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의 심경을 말한다면 뭔가 눈앞에 있긴 있는데 얇은 막이 가려져 있는 듯한 그런 감질나는 상태였겠네요. 그러면 계란에 그 얇은 막 있잖아요. 계란의 막.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감질나. 3월, 2월부터 3월 그 초에 막 가슴도 터져 나갈 것 같고 이제 도저히 책도 안 읽혀지고 법문을 듣다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답답한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답답한 것 때문에 이제 오늘은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완전히 접고 이제 다른 일반 책을 들고 카페를 2019년? 가서 2020년? 20년 20년. 3월에 그러니까 한 1년 지났네요. 그렇죠? 1년 정도 아이들 보내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이네요. 그렇죠? 3월에 상당히 이제 이게 답답함이 차올랐던 상태가 됐네요. 그때가 눈앞에 막 막이 조금 살짝 이렇게 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답답하면서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근데 아니라는데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점에. 그랬는데 이제 그날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완전히 책을 덮고는 그냥 카페에 가서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우연히 고개를 탁 털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네. 네. 다리를 덜덜덜 떠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아이 말로 그러지 마라 이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이렇게 뭘 줍는 척 하면서 이렇게 누르는데 예. 애 다리를 누르는데 아 이거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 내가 찾는 게 이거네? 예. 이렇게 됐는데 그 순간적으로 아 내가 흥분에 들어갔다. 예. 그래가지고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예. 선생님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다가 예. 이렇게 눌러놓고 있는데 예. 금방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어떻게? 이 보이는 보는 예. 그 자체 예. 그 작용 예. 그건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아니야 아닐 거야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랬는데 자꾸 조작을 하고 있던 이거 맞나? 맞는데? 아니네 맞는데 아니네 하다가 3월 말에 예. 거기 다솔사 예, 예. 가기로 했어요. 예, 예. 그날 새벽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났는데 눈을 탁 뜨면서 맞아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얇은 막이 있는 것 같은 상태에서 예. 이거다라고 이렇게 전환이 올 때 네. 그 자기 실수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내가 실수에 갇혀 있었던 걸 아셨어요? 항상 이게 예. 따로 찾을 게 없는데 예. 항상 밖에서 밖에서 예. 어떤 대상을 기다린 거예요. 어떤 예. 체험을 기다린 예. 거예요. 밖에. 그 좀 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냥 2007년도 예. 그것처럼 그런 어떤 히말라야 순간적으로 체험처럼 이렇게 예. 특별한 경계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 이벤트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 두려움 아주 두려운 상태에서 예. 그게 왔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아주 평화가 왔다 했죠. 예. 순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예.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번지 점프를 하러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 너무 안 되니까 말씀은 들어도 예. 어떤 날은 뭐 잘 들리다가도 예. 어떤 날은 전혀 모르겠고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야 안 되겠다.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 잡아요. 그때 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다리를 떠는 거를 보고 이렇게 그만하게 하려고 의도로 누르려고 예. 이렇게 멈추게 하려고 하는 순간 예. 어떤 변화가 오던가요? 그 순간에. 그냥 예. 이거다였는데요. 다리를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래 탁 누르는 예. 신용을 탁 이러는데 예. 이거네? 이래 된 거예요. 이거네. 그냥 이거네. 예. 아이를 본 게 아니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쪽으로 고개를 탁 돌려봤어요. 예. 그러니까 맞네. 예. 이거밖에 없네. 이래 됐는데 순간적으로 그 이렇게 얇은 막이 그러면은 싹 사라지던가요? 그 전체가 다 예. 그 공간이라면 공간 예. 뭐 모든 게 예. 이거네였는데 예. 20분. 그러면 그때의 어떤 순간적인 체험이 왔을 때 이 소식을 예전에도 모르고 있었던가요? 아니면 알고 있었는데 시선이 딴 데가 있었던가요? 원인을 봤을 때. 딴 데가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예. 이거는 그냥 놔두고, 뭐, 딴 데서. 이것일 것이라고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생각으로 만든 다른 걸 찾고 자기가 네. 상을 그린 어떤 체험을 기다리고 있거나 네네. 추구하고 있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예. 숱하게 했다는 생각. 이렇게 뭐 어디에 집중해가지고 예. 아무 시공간 같은 거를 못 느끼고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설핏 보는 듯한 그런 경험들은 무수히 많았는데 제가 이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이렇게 익숙하긴 익숙했는데
살아오면서 설핏설핏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어떤 지나간 인연이었는데 이게 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전혀 낯선 게 아니었었네요. 예. 이런 게 있네까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느껴본 느껴본 어떤 알고 있었던 거 이렇게 너무나 친숙한 거 뭐 그렇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왜냐하면 우리 이거랑 항상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깨달음이라는 거를 위해서 발심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항상 우리와 하나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린 시절에 설핏설핏 이렇게 봤던 거를 나중에 이렇게 내가 이걸 깨닫고 나면은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몰랐죠. 그냥 이런 게 있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었지 이게 그 만법의 근원이라는 그런 각성은 없었죠. 자각은. 근데 전혀 낯선 건 아니었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설핏설핏 한 번씩 봤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네. 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냥 또 밖에 있는 대상을 막 추구하고 그 즐거움에 빠지고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깨닫고 이게 전혀 낯선 것도 아니었고 나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아마 그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공부를 하시는데 뭐냐면 이 자리에 대한 어떤 그 자각 눈뜸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이건 이거고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를 체험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 이분이 얼핏 소식이 온 것 같은데 또 며칠 지나고 나면은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체험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거는 이제 그림이고요. 그거 다 내려놓고 보살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럼 있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자각이 미약 하나만 있긴 있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대단한 어떤 이벤트도 아니죠. 이거는 늘 있는 것이고 늘 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면은 늘 그 자리에 어떤 오래된 가구가 있는 듯한 그 느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터줏대감과도 같은 건데 그냥 익숙하고 초라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초라하고 그러니까 그거 반짝반짝 빛나는 걸 찾지 그걸 보질 않는다고요. 이거 하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 이거를 깨닫는다고 지금까지 노력했단 말인가? 그럼 이건 아니야. 그럼 싼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추구하고 상상하는 그 체험을 막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분명하지도 않고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추석에 선생님 나머지 공부 주셨죠. 그 점에 본문 들을 때는 그날 와서 본문 들으면 이건데 내가 너무 항상 쓰고 있던 거 보살님이 그 딱 케이스 중에 돌아가면서 하나예요. 여기서는 알아들어. 근데 대구 갔다 오면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가는 차 안에서 그걸 확실하게 정의 내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의. 예. 정의. 발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천길 만길 멀어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번 집에 갔다 오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르겠다고 막 답답해하고 하다가 그럼 좀 남아보세요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알겠대. 여기서는 알았죠. 그러고 또 갔다 오면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버스 그게 1년이에요. 그게 1년.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수용하는 것처럼 표정 보면 알거든요. 막 거기서 뭔가 그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처럼 막
막 펑펑 울어요 또. 아 그러면 좀 소식이 왔구나. 이제 어떤 방황이 끝나는구나. 갔다 오면 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어떤 짧은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의도나 어떤 나의 추구와 상관없어야지 진실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그 무아 공부를 하잖아요. 무아. 내가 없는 공부를 우린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기본적인 것부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없는 공부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의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공부, 내가 없는 공부를 내가 정의하려고 하고 내가 경험하려고 하고 내가 정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네. 그럼 내가 없는 거고 내가 없는 공부라는 건 전혀 나의 노력이 1도 필요 없는 것이고 나의 어떤 특별한 이벤트적인 체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경험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갈고 닦아가지고 뭐 연부를 한다거나 장자부를 한다거나 삼천배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뭐 자선을 한다거나 뭐 기운을 이렇게 돌린다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나의 일이거든. 아의 일이거든요. 자아의 일이거든요. 내가 앉고 내가 걷고 그러잖아요. 다 내가 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정의하고. 근데 그것이 내가 할 필요가 없고 나의 일이 아닌 공부를 왜 내가 하냐고. 내가 할 일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쉬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화두를 하라는 이런 말도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오죽했으면 화두를 꺼내겠어요. 좌절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너는 왜냐하면은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완전히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빼려고 틀어막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화두도 마찬가지 깨달아지냐면 화두에서 좌절할 때 깨달아져. 포기가 될 때. 내가 막 거기 밀고 들어가서 내 의도가 막 거기 충분히 들어가서 거기서 막힐 때 이렇게 그 힘이 막 커질 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때 화두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진짜 화두가. 아니 왜 생고생을 그렇게 하냐고.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이게 뭐 조금 영리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내가 경험하는 거는 주객으로 나뉜 어떤 이원성 속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원성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대단한 뭐 히말라야에서 그런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진짜 이미 히말라야 가기 이전에 이미 있는 일이 아니면은 그거는 아무리 대단한 이벤트라도 그거는 망상 중에 상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노연하기 힘든 족쇄라 그거를 죽을 때까지 추구한다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해요. 진리를 자기가 무아가 되는 공부를 자기 소유로 만드는 구조 속에 빠져 있는 줄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기 소주머니에 넣으려고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고 자기가 개념 정리하려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내가 한마디라도 진리란 이것이다 얘기하면 그건 다 망상입니다. 이거 진리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시도와 노름과 존재 자체가 여기에 그림자일 뿐인데 이 그림자가 무슨 정의를 하고 무슨 소설을 쓰고 무슨 시를 쓰고 무슨 철학적인 논리를 펴더라도 그건 망상이지 망상. 오히려 더 벗어나기 힘든 망상. 왜냐하면 세속적인 거는 이게 진짜가 아니다 해서 놓아버릴 수는 있는데 그럴듯한 그림은 더 노연하기 어려운 거예요. 진리라는 이름의 그림들. 그것이 다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우리가 꿈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 노름은 이제 끝장이 나야 된다고. 그렇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잘 들리고 잘 보이고 춥고 더운 줄 저절로 알고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감정도 저절로 일어나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런 할 일이 없어져야 됩니다. 도를 위해서. 그게 진정한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할 것 없어요.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자꾸 뭔가를 얻는 쪽으로 뭔가 진일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가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 반 걸음이라도 떼면 그건 어긋난 겁니다. 노력이 아니면 길이 보이고 그러면 그거는 다 꿈속에서 헤매 다니는 거예요. 완전한 멈춤이고 완전한 비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비워? 인이 조작하는 그 도를 위해서 인이 조작하는 그 어떤 시도나 노력이나 그런 패턴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 우리가 내가 주객으로 나누어서 뭔가 노력을 하는 이 구조, 이 분별심이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패턴이 다 부서져야 된다고. 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추구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아무런 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이벤트를 기다려보십시오. 평생을 기다려도요, 어떤 이벤트들은 올 수 있어요. 더 강렬한 이벤트. 근데 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꿈속에 더 깊은 꿈속에 젖어드는 거죠. 자기 몸, 마음 다 괴롭히면서. 두 분 선생님 말씀이 딱 맞았어요. 저는 좀 특별하다고. 그래서 좀 특별하게 체험할 거라고. 뭐 그런. 저 3월 이후에 알게 됐죠. 아무 잡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계속 그렇게. 뭐가 잡는 게 없는 줄 알았다고요? 제가 스스로 어떤 자기는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잡고 있었죠. 인정. 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는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추구하는 게 없어요. 나는 완전히 멈췄어요. 나는 뭔가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못 깨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진정으로 추구하지 않으면요, 깨닫고 싶지 않아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데 나는 추구하지 않고 있어 하는 거는 자기한테 자기를 속이는 그 얘기밖에 안 돼요. 네,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분별심과 이 도는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분별심이 강하면 도는 미약해져요. 추구하는 게 강하고 노력하는 게 강하고 조작하는 게 강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나는 추구하고 있지 않아 이런 말을 믿지 말고 그런 말을 믿지 말고 자기의 공부를 보면 여전히 공부가 미흡하고 분명하지 않고 이게 뭔지 모른다면 내 생각으로는 추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 100% 추구하고 있어요. 뭔가 어떤 이벤트를 기다린다거나 주객으로 나눠서 어떤 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나의 정의로 만들려고 한다거나 조작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만 모를 뿐이야.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소식이 오고 금방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아요. 분명해지지 않는 거는 본인은 쉬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집착하는 게 있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공부에 대한 상이 있어요. 그거를 놓아버려야 돼. 빨리. 사실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돈은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냐? 비워지고 놓아버리고 완전히 모든 어떤 집착심이 탈락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선사들 그런 얘기를 해요. 잎도 떨어지고 가지도 떨어지고 뭐 열매도 떨어지고 나무 둥치도 떨어져서 뿌리도 사라지고 하나의 향기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건 뭐냐? 구조가 보면 우리는 어떤 구조냐면 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쪽으로 추구하고 있잖아요. 도도.
근데 그 선사하고 자기의 어떤 추구화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분은 뭐냐?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지고, 가지도 말라 비틀어지고, 다 그거 떨어져 나고, 뿌리도 사라지고, 완전히 추구도 밖으로 자라는 것도 멈출 뿐더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것조차도 다 비워지는 쪽으로의 공부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고, 진짜 이게 내 몸처럼 여겨지거든요.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몸이 아픈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분명히 보면 자식도 대상이고 나와 분리되어 있는데 그렇게 느끼는 거는 심리적으로 하나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식은 그래도 볼 때 있고 안 볼 때 있고 내 인생 중에, 그렇죠? 뭐 어느 시점부터 나와가지고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은 눈 뜨자마자 익숙한 거야. 그럼 이게 진짜 내 몸처럼 여겨지겠죠. 맨날 눈만 뜨면 이거 내 몸이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도 경계라는 걸 알게 돼요. 대상이라는 걸. 더 공부가 그 몸과 마음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왜 나한테는 여전히 이거는 뗄 수 없는 존재, 진짜 막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 몸을 내려놓으면 피가 나고 뭐 상처가 날 것 같은 그런 식의 공포와 두려움이 느껴지냐면 집착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막 좀 이게 우리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이런 인연 화합이거든요. 생각과 감각, 뭐 감각적인 거와 사유와 욕구가 어우러져 가지고 존재를 만드는 건데 이게 악교풀과 같이 딱 인식이 한 덩어리로 묶었는데 이것이 느슨해져요. 풀도 본드도 오래되면 그게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네. 접착력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접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탁 실체가 없다라는 거, 그냥 어떤 분별로 의식의 대상, 결과물이라는 걸 탁 발견하게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냐면 이게 자꾸 밖으로 추구하고 했던 마음이, 헐떡거리던 마음이 멈춰져요. 이게 선정이 이렇게 힘이 생기거든요. 이게 멈춰지면, 추구하는 마음이 멈춰지고 하면 분별이 잘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안 보였던 분별들이. 그런 거 경험하시죠? 네. 옛날에는 내가 생각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생각이 많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눈이 열리는 건 마음이 쉬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선정의 힘이 붙고 있으면, 선정의 힘, 고요할 선자에 고정 정자거든. 마음이 이렇게 고정되고 안정돼 가면 잘 보여요. 헐떡일 때 안 보였던 것이. 그래서 이게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 잘 보이니까 이게 망상인 줄 알면 내려놓게 돼요. 비워져. 그러니까 이게 정해가 같이 간다고요. 멈추면 잘 보여요. 망상이. 잘 보이면 내려놓게 되면 더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이 더 쉬어지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어느 순간 몸도 분별이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몸의 실체성이 확 환상처럼 변하고, 진정한 나는 진짜 이거는 몸조차도 대상처럼 비추고 있는 거구나. 몸도 대상이구나. 그 다음에 몸도 그런데 몸은 조금 거친 거예요. 자기의식, 자아의식, 주관의식은 더 미세해가지고, 그래서 그 불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 거는, 욕계는 욕망의 세계고 색계는 몸의 세계거든요. 몸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무색계는 몸도 대상이라는 걸 볼 줄 아는 게 선정력이, 지혜의 눈이 열린 상태예요. 그럼 무색계는 뭐냐? 의식만 남아있는 거야. 자아의식, 주관의식, 객관의식. 그때는 뭐냐면 그냥 몸이 사라진 자리에 뭐 공간만 있는 듯한, 무궁무진한 공간만 있는 듯한 느낌, 아니면은 그 공간 의식도 의식이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평면적인 의식만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도 근데 뭐예요? 경계라는 거지. 의식의 대상이라는 거. 의식, 뭔가 하여튼 감지만 되면 그건 다 경계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눈이 뜨여요. 그래서 그 의식도 내가 미세하게 분별하는 어떤 의식의 결과물이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럼 그것도 놓아버리면 사라져. 희한해. 그럼 그 뭐냐? 사라지는 걸 보면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은 거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의식이요 더 미세해집니다. 어떻게 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이런다고. 불이법이야 그런다.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야 그런다고. 우리는 그것이 경전의 궁극적인 가장 끝에 얘기하는 게 그건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언어는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 언어가 아니에요. 그 모든 대상화가 완전 끝나버려야 돼요. 그것도 중얼중얼 거리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누가 그럴까요? 이것이. 자기가 그러고 있지.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 중얼중얼 거리는 그놈이 숨어 있다고, 그 뒤에. 그게 뭐냐, 아직도 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라도 법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것이 있다. 그게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식의 결과물인 것이고 주객관의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뭡니까? 이 보면은 이게 이젠 더 이상 막 밖에서 찾지는 않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원성에 이렇게 꽉 격식화된 분별 의식들이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이원성이 완전히 부서져 버려. 분별심이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분별심이 완전히 부서지면 이것밖에 안 남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대상으로서 얘기할 수가 없고, 사실은 이것밖에 안 남아요라는 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죠. 이하든 뭐 뭘 하든.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가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밥은 저녁은 식사하셨어요? 여기가 이 언어가 아주 퍼펙트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도가 뭐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은 완전히 그거는 아직도 공부가 부족한 거고 뭐 배가 고픕니다. 뭐 조금 이따 먹겠습니다. 이게 아주 100% 완전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일상의 언어만 그 생활에 필요한 언어만 남아있어. 사실은 법에 대한 언어는 쓸모가 없어. 물론 이제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말은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진짜 어차피 자기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니까 아무런 언어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개념, 여전히 잡으려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쉽게 끝나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대상화해서 정의하고 그거는 아상이에요.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쥐가 사라져야 될 공부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개념화하려는 게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지적인 노름을 좋아했었고 그런 유희의 즐거움을 느꼈던 분들은 더욱 그래요. 더 정교한 그림을 그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법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거는 다 망상이라 이거예요. 그 법상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 법상이 부서져야 돼요. 그거는 둘로 쪼개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그 정의 밖의 것을 만드는 정의된 거와 그 아닌 것이 나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부분 짓는 거잖아요. 부분으로 만드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 주객관의 어떤 그 존재성과 그 관계성과 작용성을 통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이건 말이 없어요. 이거는 말이 없다고. 그래서 침묵이라, 거대한 침묵이라. 근데 할 건 다 해요, 이게. 온갖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뭐 하늘도 그리고 땅도 그리고 뭐 삶, 죽음, 뭐 온갖 거를 다 예외 없이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진짜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그냥 머리카락이 쭉 빗을 정도로 깜짝 놀라요. 이게 이런 거였어? 아직은 그 진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눈이 없어서. 뭔가 자꾸 이 눈에 티끌이 자꾸 끼어 있는 거예요. 분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건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얼마나
이게 다라는 게 나머지는 다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다라는 것이 탁 밝혀지면 갑자기 온 우주로 싹 어디로 데려갔다가 그 모든 실체성이나 존재감이나 그 티끌먼지를 탈탈탈탈 다 털고 탁 눈앞에 갖다 놓은 것과 같은 식의 어떤 천지개벽하는 듯한 식의 변화가 오죠. 자기 똑같은 그런 세상인데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뭔가 달라진 건 없는데 다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다 있는 것으로 여겼고 그 존재가 그것이 주는 그 위압감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다 그냥 다 이름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다 모든 게 나를 포함해서 나의 의식, 나의 몸, 다른 사람, 모든 사물들. 그래서 이상하게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제한성이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이거를 깨달으면 뭐 무사인이 된다, 일 없는 사람입니다, 걸림 없다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그것도 뭔가 좀 주객으로 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자가 걸리지 않는다의 구조인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그런 말도 사실은 너무 부족한 말인 거예요. 이런 것도. 그 일체가 그냥 다 걸리든 안 걸리든 뭐 다 이건데 어떻게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조차도 말할 수가 없죠. 하여튼간 자기 깨 넘어가는 거지 다들.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 앞에 좀 순복을 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암환심이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면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중에 제가 무척 좀 마음에 드는 게 2020년 3월쯤에 답답함은 목에 차올랐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게 좌절했다 했잖아요. 네. 좌절하면 금방 깨달아요. 예. 그쵸? 저절로. 깨달아요. 예. 좌절을 못했던 그 거야. 순간이 저절로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예. 계속 법문을 듣는데 한 6개월 들으니까 막 답답하긴 한데 그때서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니까 그 다음날 깨닫더라고. 진짜 어떻게 좌절하면서 선원의 법문 들으러 갔는데 그날 탁 이 소식이 오더라니까요. 그냥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가 멈추어진 상태라는데 근데 이전에도 자기가 좌절했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렇죠. 착각을 했었어. 근데 진정한 좌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계산이 있는 자기식의 네. 계산이 깔린 그런 거고 생각 속에서의 좌절이죠. 진짜 좌절하면 진짜 답답하기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딴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니야.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 사실은. 그렇죠? 뭐가 뭔지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분명히 소식이 오기 직전은 뭐냐? 좌절이 있다요. 좌절.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딱 진심으로 한마디만 해봐요. 그럼 당장 깨닫는다고. 그거를 못하는 자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질문이 됩니다. 예. 근데 이 공부하는 방법이 다 틀리잖아요. 이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거를 원했고 다 구한 사람들이 거의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구함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자제를 느낀 게 그동안에는 어른이 있을 때 내가 헤쳐나간다는 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돼도 어느 순간에 도저히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면 한 단계 더 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업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결국은 내가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종교를 네. 예전에도 종교가 있었지만 그 종교에 대해서는 내가 좀 탐탁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불교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유튜브로 공부를 했고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공부를 받는 건 아니고 했지만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내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가 이제 어떤 한 선임을 알기 위해서 그 선임과 이제 연결돼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내가 처음으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니까 뭐 어떻게 신세계잖아요.
그건 너무 좋은데 이제 그분도 말씀하실 때 이제 이 자리를 말씀하셨을 때 그걸 딱 와서 하니까 저는 술 바람이 처음 탁 많은데 느껴졌거든요. 근데 참 그때 신기했던 게 그 이전에는 내가 생각 속에 살았잖아요. 생각만이 실체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생각 위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원성을 봤거든요. 이제 선생님만 이야기할 때 이제 눈 감고 그 자리는 딱 눈 감고 있으면은 손이 보이고 생각이 멈춰진 자리 아닐까? 딱 신기한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생각만 하는데 이 빈 공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가 이렇게 잘 이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요점을 말한다면 성장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거를 기다리고 추구한 사람만 깨닫느냐, 그렇지 않고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나 어떤 그런 게 없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렇게 와서 그 질문이죠, 요지가.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뭐 이거를 계속 기다린 사람이나 아니면 기다리지 않고 살던 사람이나 늘 이거 하나로 우리가 살아있고 그 모든 삶이 여기서 펼쳐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이제 그냥 그런 거 없이 어떤 고통이나 좌절 없이 이렇게 와닿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거는 극히 드물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어떤 사로잡혀 있는 그거에 대한 어떤 좌절이 있을 때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뭔가를 계속 의욕적으로 추구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경계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추구하다가 멈춰지든 딴 식으로 추구하다가 크게 좌절하든 간에 문득 깨달을 수는 있죠. 이런 게 있었네? 라고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바이런 케이티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병원인가 요양시설에 거의 절망스럽게 바닥에 그것도 누워있고 바퀴벌레가 몸 위를 기어가고 살려는 의욕이 전혀 없는 우울증 환자가 문득 그때 깨달았거든요.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이거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구나라는 게 해안이 이제 열리는 그런 건데 꼭 이거를 목표로 살았다고 아니면 이걸 기다렸다고 해서 그런 사람만 깨달은 건 아니죠. 그거는 뭐 어떤 정해진 그런 길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간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공부 아까도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질문하고 싶거나 뭔가 묻고 싶은 거 그런 건 좀 없으세요? 지금의 상태 있습니다. 어떤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 그 체험 이후에 네. 체험 이거야 네. 싶어가지고 그 이후에 변화는 어떻게 됐나요? 그럼 3월에 그 입고 네. 나서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확 이거구나 이렇게 예. 됐다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한 달 가량 정도를 예. 굉장히 무기력하게 이거야라고 허무하던가요? 예. 아니 허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진맥진 뭐 이런 거 네. 아무런 걸 네. 할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고 예. 예. 몸도 이렇게 아프던가요? 힘 빠져가지고 뭐 이러고 예. 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거쳐간다. 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예.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가 예. 지난주에 예. 이제 선생님 한번 뵈야 되겠다. 예. 한 게 제가 벌컥벌컥 화를 굉장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전에 예. 화? 뭐 이런 걸 몰랐어요. 예. 솔직히. 예. 이렇게, 제 속에 뭐 살아서 그런지. 그랬는데, 최근에 뭐,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 화를 잘 내고 있는. 있는 그것도 항상 뒤따라, 또 화를 내고 있네? 그것도 벌컥벌컥. 예. 그리고 억수로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예. 막 이러고 있죠. 어디 직장에서요? 아니면 집에서? 집에서나 가족들한테? 뭐 친정에서나 예. 다른 데마다? 예. 그래서 엄마한테도 예. 밤을 새워가지고 어떤 때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뭐
화를 굉장히 내가지고 목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예. 예, 이렇게 내고 있는데 딱 그 얘기를 할 동안만이지 예. 뒤가 없어요. 지나 보면 그게 남아 있지 않아요. 화가. 하나도 없어요. 딱 그 얘기를 딱 끝냈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조울증 환자 같겠네 그러면. 제가 평소 이 공부 이전에도 네. 굉장히 이렇게 네. 기복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혼자 있으면은 예. 굉장히 우울하다가 예. 예, 그 어디 다른 사람들과 있고 뭐 이러면은 제가 광대가 돼서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그때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좀 허무하다 그런 네. 감정이 있었다 했잖아요. 좀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네. 허무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어떤 식의 어떤 그 반응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허무하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열심히 뭔가를 추구했어요. 네. 이제 추구할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일이 없어진 것 같고 그냥 좀 뭔가 그동안에 막 관성은 막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공부조차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다 멈춰진 상태니까 이 몸의 어떤 그 에너지장은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게 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가 이제 언밸런스한 거예요. 조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진 그 조화롭지 않은 상황 때문에 허무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는 할 게 아니라는 걸 자기도 좀 알게 되면서 뭐 허무한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허전하고. 주위에서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는데 예. 이 공부는 이제 더 이상 채울 것도 없고 그런 식의 어떤 패턴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무한 거,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못 살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허무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분은 아까 뭐라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선생님한테도 네. 굉장히 선생님과 네. 동영상 같은 거를 보실 때랑 제가 참 했다면 그게 더 이제 직접적이니까 자꾸 물으셨어요. 뭐 어떤 거냐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다 알고 나서 알기 전인가? 남편한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좀 뭐라 그러지? 싫어했거든요. 공부하는 거를요? 아니 제가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근데 그 남편분 때문에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건가요? 너무 감사해서 절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심정이었고 이랬는데 뭔가 말할 게 없고 정말 말할 게 없어요. 허망하다는 제가 물은 거는 꼭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제대로 이렇게 소식이 왔나 이거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은 것이지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맞아. 말할 수 없는 건데도 이렇게 나름대로 어떻게든 표현하는 걸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것이지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다음에 화가 난다. 왜 화가 날까요? 그러게요. 그래 저도 모르게 어느새 화를 내고 있다는 것만 뒤따라 알게 됐지. 왜냐하면 이게 이 분별이 강할 때는 분별이 이걸 감정을 눌러요. 누른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게 드러나는 걸 자꾸 계산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럴 때는 화내면 안 돼. 배운 사람은 화내면 안 돼. 내가 화내면 가족이 어떻게 될 거야. 남편이 어떻게 나올 거야. 이게 싫어할 거야. 계산이 딱 서면은 감정을 억압하게 돼. 근데 안 나오니까 나는 그런 화가 없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어떻게 이 공부가 탁 하면 어떻게 그 누르고 있던 힘이 와해되기 시작해요. 이게 힘이 분별심이 약화가 되거든요. 우리도 있잖아요. 댐도 그 오래되고 아니면 그 물이
뭐 이렇게 많이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댐 자체가 좀 노후화가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탁 무너져서 물이 확 흘러내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분별심이 그 근본이 공하다는 걸 그냥 온몸으로 탁 와닿으면은 머리가 이게 참아야 돼 해도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그 밑바닥부터 이게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별심이. 그러면 이게 딱 옛날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탁 억누를 수 있었던 것이 자꾸 이게 약해져요. 분별하는 그 자타를 구분하고 따로 두는. 그러니까 남을 강하게 의식하다가 남을 잘 의식하지 않게 되면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흐릿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감정들이 나오는데 주로 억압되어 있는 감정들이, 그러니까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감정들이 표출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감정은요, 나오면 이제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계속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나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해소되려고.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오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어요.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그래. 그래서 그렇게 왜 화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참고 살았던 사람들. 성질이 막 이렇게 표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발산하는 스타일은 화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근데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내성적이면서 이렇게 막 억압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상하게 돌변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옆에 있는 사람. 공부를 하더니 더 이상해졌네. 이런 식의 억압된 감정들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별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떠나가려고. 그리고 화나도 금방에 사라지고 없죠. 그게 오래 끌지 않죠. 예. 그게 이제 공부한 사람은 그거는 해소돼서 사라지는데 공부 안 한 사람은 계속 그 화의 수레바퀴처럼 그 생각만 나면 화나는 거야.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 어떤 시기, 그 시기만 그렇고 지나가면 화를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이게 남아있질 않게 되거든요. 이제 이 이후의 공부는 뭐 새롭게 막 축적하는 건 없을 거예요. 이게 그냥 화가 나면 그러니까 바깥 대상들을 붙잡지는 않게 돼요. 새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기억력도 없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집착을 않게 돼. 근데 남은 숙제는 뭐냐면 그 평생 동안 살아왔던 축적된 억압들이나 분별 의식이 해소돼야 돼. 그거에서 이게 비워지고 깨어나는 공부는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바깥 경계에서 이 소식이 온 이후의 공부는 막 밖에 거를 막 받아들이진 않게 돼요. 그러니까 기억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내고 있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근데 안에 마음속에 깊이 축적돼 있고 뿌리 깊이 남아있는 주객관 의식부터 자기 자아감이나 존재감 같은 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내면에 탁 쌓여 있던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해소돼야 돼요. 빠져나가 버려야 되거든요. 똥밑이 빠진다 하거든요. 모든 식의 분별이 다 싹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그 공부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거는 받아들이지는 않게 돼요. 근데 화가 나는 이유도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묵은 감정, 억압된 감정. 그게 좀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사람들, 모범생 컴플렉스에 걸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화를 좀 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많이는 안 그랬어요. 그게 1년도 안 가요. 한 몇 개월 그러다 말아요. 또. 전화 드리고 나서 네. 조금 그게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낙에 또 좀 성격도 좀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요. 안정 찾아갑니다. 또. 그리고 요 며칠은 이거 저절로 사라지는데 네. 이런 남아있지 않아요. 화도. 일들이고 뭐고 정리가 막 저절로 삶이 예전에는 너무 집 청소 뭐 이런 거 진짜 무관심했거든요. 그 대가 청소기 한 며칠에 애들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 정도였는데 열심히 살고 구석구석 계시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치우고 싶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조화롭게 돌아가죠. 모든 게 저절로 돼 간다는 한 며칠이 느껴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냥 그걸 눈뜨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막 있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발견하게 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원래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조화롭게 돌아가는지도 잘 보게 되고 그러니까 뭐랄까 점점 어떤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도 힘을 빼게 돼요. 크게 막 과대망상으로 막 이렇게 기대를 한다거나 계획을 세우지도 않게 되고 왜냐면 그래봤자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점점 체득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그 진짜 필요한 일,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을 잘 하고 있게 되고 오히려 더 성실하게 쓸데없는 데 에너지 안 쓰고 실속 있게 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활동량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망상이 짓눌렀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대로 안 빠져나가니까 진짜 필요한 일에 쓰게 되죠. 필요한 일, 딱 나한테 지금 필요한 일이 뭔가가 다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삶이 이렇게 돌아가요. 조화롭게. 그거를 믿으셔야 돼. 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믿지 말고 삶 자체를 믿으셔야 돼요. 삶 자체를. 이 삶 자체. 그래서 그래 내려놓으면 물을 흐르듯이 잘 갑니다. 뭐 그게 가장 최선이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거고. 하여튼간 이제 앞으로의 공부는 뭐냐면 이제 지금은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멈추다 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망상인 줄 알면은 다 놓아버리셔야 돼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 얼마나 쌓여 있을지 저도 모르고 붙잡고 있었잖아요. 예, 많죠. 그런 것처럼 엄청. 얼마나 집착하고 있을지. 근데 또 이게 겁나요. 지지부진하게 가다가도 한번 쑥 확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지지부진하다가 또 확 판이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엄청나게 막 그렇게 무슨 어떤 시간이 막 한정없이 필요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범죄의 일들이 한꺼번에 확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감정에 걸려 있다가 그 문제가 해소되면서 감정의 문제가 딱 감정의 차별성이 사라지는 식의 그 프레임이 확 깨져버리는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괴로운 거 아니면은 뭐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그 문제가 해소되면서 모든 그 즐거움에 대한 탐닉이 사라져버리는 식의 그런 식의 전환이 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쑥쑥 떨어져 나가는 전환이 오죠. 하여튼 이제 경계의 차별성이 이제 사라져야 돼요.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른 거. 어떤 감정, 화나 뭐 즐거움이나 아니면은 괴로움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고요함이나 시끄러움이나 이것이 자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알게 모르게 고요하고 즐거운 게 공부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보세요. 아마 그것에서 벗어나면 웬만한 경계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차별을 두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공부야. 이런 상태가 공부가 나아가는 거야. 라는 식의 법상을 세우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깨져버려야 돼요. 그 구분이 깨져버려야 돼요. 아마 그 관문을 넘어서면 또 확 공부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솔직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무슨 기대를? 지혜롭고 자유롭기를.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